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4일 오후 4시입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아주 자유롭고 활기찬 나라이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군사국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 거기 의전 행사가 거의 군대가 주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군사 문화는 완전히 체질과 이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계 최선진국이면서도 최고의 군사 강대국으로서의 전통이 유럽 역사와 바로 맞닿아 있음으로서입니다. 아무래도 영국으로부터 이어받은 군사 문화죠. 영국이라고 하면은 유럽 역사에서 말하자면 본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게 결국은 영국으로 이어져서 유럽 역사의 주류를 형성을 했는데 군사 문화가 핵심입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군인이었습니다. 저 수송부대의 이 차량 정비를 했던 분입니다. 그 부군이 되시는 필립 공은 이분이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 아들들이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들이 다 군에 참전을 했고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영국의 왕가는 다 군인들입니다. 특히 이 영국의 왕가를 족보를 따라 쭉 올라가면은 1066년에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살던 이 바이킹 후손들이 이 도바 해협을 건너가서 앵글로 색슨족을 밀어내버리고 영국의 지배자가 되고 그 왕가의 32대 후손이 엘리자베스 2세라고 합니다. 물론 그 핏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군사 문화 속에서 이번에 트럼프라는 이단화가 생겨서 아주 최근 한 몇 달 동안 시끄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안심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군대가 묵직하게 거기에 앉아 있었던 덕분입니다. 만약 후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장 우리 군대는 누구 편에 드느냐, 군대가 트럼프 편이냐, 군대가 바이든 편이냐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미국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방지축으로 이 날뛰던 트럼프의 척건들 중에서 계엄령을 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것도 군 장성 출신인 플린이라는 이 초대 안보 보좌관이 계엄령을 펴가지고 경합주에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에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는 이 군대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월남전에 갔을 사람인데 이 발바닥에 무슨 돌출 뭐가 생겼다 해가지고 아마도 거의 드물습니다만 아마도 이 가짜 서류로서 병역 기피를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경험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휘둘릴 뻔 했는데 역시 군대가 중심을 무겁게 잡으면서 수습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제는 아주 잘된 성명서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합참본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국방부 장관은 주로 행정 이런 걸 책임지고 합참의장은 작전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처럼 이 상하를 따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 업무 영역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미군 전체에서 서열이 가장 높고 현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낙선되자마자 이 예스퍼 국방장관을 날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스퍼 국방장관이 이 흑인 문제로 시위가 일어날 때 이 군대를 동원하는 데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꽁 하고 있던 트럼프가 날려버리고 예스맨을 거의 안 쳤는데, 이렇게 되니까 합참이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참. 그래서 어제 합참 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8명의 대장이 서명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연합군 장병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메시지는 문장 하나하나를 매우 고심해서 쓴 것이고, 어떤 표현은 아주 단호하기도 하고 어떤 표현은 아주 조심스러운 건데, 이것은 미국 언론이 역사적인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온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군 관계에 대한 민간인과 군의 업무 분담과 그 원칙에 대한 가장 잘 쓴 문장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이걸 소개해 드렸지만, 이번에 그 한 페이지짜리 되는 편지, 메시지를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나라 상황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연합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미국 사람들은 거의 250년간 미 합중국 군이 그들과 헌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수행해 온 대로 미군은 민간 지도부의 합법적 명령에 복종할 것이며, 민간 정부를 지원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법률에 부합하도록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일에 전적으로 충성할 것이다. 여기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간 지도부의 합법적 명령에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U.S. military will obey lawful orders from civilian leadership.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미군은 민간 지도부의 합법적 명령에만 에만이라는 뜻입니다. 에만 복종할 것이다. 민군 관계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군대를 마음대로 수직처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맞아야 된다, 법률에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계엄령을 펴서 경합조에서 군대가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다 하는 지시를 합참의장에게 내리면 합참의장이 따라야 됩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걸 따를 수가 없죠. 왜 없느냐? 미국 헌법과 맞지 않고, 또 이것은 국가의 기본 작동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합참의장이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고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게 해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럼 대통령을 잡아 넣습니까? 그래는 못하죠. 부하니까. 그러면은 사표를 내야 합니다. 그럼 후임자가 생기겠죠. 후임자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면 그 후임자도 틀림없이 사표를 낼 겁니다. 이러면은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 민간 지도부의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갖가지 헌법에 반하는, 법률에 반하는 명령을 받았던 송영무, 정경두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살피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문장입니다.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워싱턴 폭동은 우리의 헌법 절차와 미 의회와 의사당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었다. 우리는 두 의사당 경찰관의 죽음 및 전례 없는 이 사건과 연관된 사망자에 대하여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의사당 안에서 발생한 행동은 법치와 부합되지 않음을 목도하였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폭력과 반역과 내란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우리는 국가의 가치와 이상을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헌법을 지지하고 지킨다. 헌법적 절차를 중단시키는 행동은 우리의 전통, 가치, 그리고 맹세를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에 어긋난다. 이 대목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게 군중을 선동을 해가지고
미 의사당으로 난입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때 바이든 당선을 확인하는 헌법적 절차를 밟고 있던 그 중요한 행사를 중단시켜버리고 사회를 보던 펜스, 펠로시 같은 사람이 도망가도록 만든, 이게 바로 여기서 지적하는 바로 이거죠. 헌법적 절차를 중단시킨 행동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 가치, 서약 그리고 법에도 어긋난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란 말 빼고요. 2021년 1월 20일 헌법에 따라서 주와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회에 의하여 인정된 데 따라서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46번째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배치되거나 집에 머물고 있는 남녀 군인들에게 명령한다. 긴장하라. 시선을 저 멀리 지평선에 고정시키고 임무에 집중하라. 미국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봉사에 경의를 표한다. 합참의장 미 육군대장 마크 A. 밀리, 합참차장 존 E. 하이튼 미 공군대장, 미 육군참모총장 제임스 C. 맥콘빌 대장,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H. 버거 대장, 미 해군작전사령관 마이클 M. 길데이 제독, 미 공군참모총장 찰스 Q. 브라운 2세 대장, 미 우주군 우주작전사령관 존 W. 레이먼드 대장, 국가방위군 참모총장 다니엘 R. 호칸슨 육군대장, 이 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국군이, 미군이 딱 자신의 입장을 점잖은 문장으로 밝혔는데 우리는 민간 지도부의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한다. 기준을 딱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도 이 문장이 아주 기억할 만한 문장이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그동안 뭘 했느냐.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송영부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 걸, 그 다음에 그 뒤에 국방장관이 한 걸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헌법의 5조입니다. 바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입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국군의 임무는 단순한 국토방위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 앞에 나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National Security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국가의 안전보장은 단순히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계되어 있는 대한민국 안의 안보 위협 세력에 대해서도 국군은 적으로 간주하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임무를 이 헌법은 신성한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헌법에서 신성한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 불가침의 최고의 가치다 이런 뜻이죠.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보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기준한다면은 최종적인 보호장치로서 국군의 그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소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헌법 5조 2항은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사용되는 일은 내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산주의자들이 민주투사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고 저기 무슨 국방부 장관도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 국정원장도 그런 사람으로 임명하고 통일부 장관도 그런 사람으로 임명해가지고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에 야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헌법 제5조 2항을 국군이 찾아가지고 우리는 누구 말대로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이런 간첩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느냐를 고심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이 조항이니까 이 조항은
잘 모셔놔야 됩니다. 이거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피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이 미국 합참 본부에서 말한 그 근거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즉 민간 지도부의 합법적 명령만 복종한다. 여기 바로 이런 제목이거든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즉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정파적 목적을 가지고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정권적 목적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르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여기서도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런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권입니다. 정권이 공무원들을 부려가지고 자기 편만 들도록 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도구로 쓸 때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무원에는 국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헌법 제5조와 7조에 따라서 불법한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 불법한 명령을 따르면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이 온다고 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런 공무원은 헌법이 보호한다. 이게 헌법 5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장교들입니다. 비견한다면 이스라엘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군도 그렇고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감성이었어요. 그리고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유통일을 성공시켜서 헌법 1조가 명령하는 대로 한반도 전체가 민주공화국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무력으로서 통일 무력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송영무, 정경두 두 사람이 이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켰습니까? 그들이 과연 불법한 명령에 저항을 했습니까? 아니면 불법한 명령에 따라가서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그리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해치고 국익을 위태롭게 하고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습니까? 송영무, 정경두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 이 세 분이 합참의장도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밀리 대장 중심으로 발표한 이 문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매일 한 번씩 그걸 읽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군 병장 출신 제가 해야 된다는 이 한국의 실정, 우리 군의 문제가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